자, 민당 선대위 조직 단장들 또는 위원장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가짜뉴스 대응단장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속 대응단장 강덕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온라인 소통단장 전영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 기네 이름이. 공명선거 법률지원부단장 김기표 의원님. 저만 부단장이네요. 네. 여기 담당님은 박범계 의원님인데 의원이십니다. 예. 바쁘십니까? 예, 많이 단장님으로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신 네, 다른 분들 단장인데 다 오셨는데. 자, 왜 단장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본부장인데 재선들은 네. 본부장이 안 돼가지고요. 네. 단장이고 박범계 의원이 안 나온 이유는 네. 아마 사선이어서 안 나온 거 아닌가. 내가 재선들과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심지어는 초선도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김기표 의원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박범계 의원 듣고 있으면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부단장부터 해볼까요? 네네. 네, 계급이 낮은 순으로. 자, 공명선거 선거 법률 지원단에서는 어제 보니까 고발을 주로 하시네. 김문수 고발 후보를 담당, 예, 고발을 많이 합니다. 고발을 많이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예, 뭡니까? 김문수 후보가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인가요? 슈퍼챗 통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TV를 통해서 원래 정치인은 네. 그렇게 슈퍼챗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9년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슈퍼챗으로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2년에 다시 그걸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면 사실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1억 7,500 정확히 말하면 1억 7,564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죠. 예, 슈퍼챗도. 수익 창출 신청을 해서 네. 슈퍼챗을 받아왔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아마 글쎄요 몰랐을 리는 없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몰랐 대선 후보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것 같아. 네. 어. 이미 그때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한 이거 사안이다. 실장법 위반이네. 네, 실장법 그렇습니다. 위반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박정훈 의원 등도 고발하는데 박정훈 의원은 뭡니까? 박정훈 의원 저번에 이제 5월 3일 날 이재명 예비 후보 당시에 테러 위협이 있어서 우리 이제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테러 위협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민 접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런 그 공지를 했는데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법원 출석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다. 아. 지금 사실 이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도 이 테러를 실제 당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실 그거 가지고 마치 재판에 출석하기 싫어서 그렇다면서 파기환송심 네. 통지서 수령을 안 하려고 그렇죠. 저렇게 말하는 거다. 파기환송 수령 안 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금도를 완전히 넘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테러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된 사람도 많고. 근데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게 쌍방 고소고발은 대부분 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갈래가 취하면 깨진 게 되겠습니까? 지난 대선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속적으로 예. 네, 이때까지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 때 그게 깨졌죠. 그게 깨졌죠.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 한 게 그거니까 저희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분 가방이에요. 가방. 우리 과방이라고. 과방이 네 과방위에서 잘해줄 것으로. 자, 그다음에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제가. 광역 단체장들도 광역 고발을 하셨던데 그렇죠. 어제 고발 건수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체로 고발 엄청나게 많이 했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도 엄연히 공무원이니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국면에서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이런 취지의 구체적인 문구는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지자체장들이 네, 직접. 지자체장들 11개 지자체장들이 다 이렇게 그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충북지사 김영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쭉 뭐 서울시장부터 나중에 경남지사 박완수까지 11명이 시간이 없다.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뭐 구국의 심정으로 결단하라 이렇게. 그래요. 계속 고발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있을 책임을 물어야죠. 법률지원단이 하는 일이 고발이 아주 큰 역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게 공격이죠. 고발은
가짜 뉴스 대응은 이제 수비인데. 아니에요. 저희도 고발 많이 해요. 어제 그 이영수 네. 네, 아니 저희는 유튜브도 고발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조작 정보를 다룬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요. 언중이도 가고 저 방심위도 가지만 그리고 선방심위 지금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도 이제 민원을 제기하지만 경찰 고발을 지금 공명선거 법률지원단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인데 같이 수비 해요. 공격으로 공격, 하는 수비 다 네.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김현 단장님 스타일이 공격형입니다. 야, 공격으로 수비를 하는구나. 강력한 네. 공격형입니다. 공격으로. 수비를 시켜도 공격을 하는 이런 네. 보통은 이제 그쪽이 가짜 뉴스를 뿌리니 네.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팩트 네, 체크해서 네. 뿌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 고발. 그런 스타일 있죠. 참고로 고발장은 법률지원단에서 다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가짜 뉴스 대응단에서 이쪽 고발요 하면 네. 법률지원단에서 고발장 막 되게 작성해요. 열심히 작성하고 네.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열악한 조건에서 변호사들이 20명이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고발이에요? 또 쓰고. 그러면 지금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고발한 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스카이데일리, 아 스카이데일리. 예, 그다음에 자유일보, 펜앤마이크, 그다음에 대구 매일신문, 조선일보는 아직 고발까지는 안 가고요. 언중에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봉규 TV나 그다음에 배승희, 예, 그다음에 예. 최근에는 성창경 TV, 전옥현 안보정론 TV 등 상황을 보고요. 검토를 하고 법적 대응할 것과 분류해서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그래도 선처할 것은 저희가 그만해라라고 요구하고요. 그보다 조금 수위가 높은 것,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미 불법이 아니라 이제 무죄 판정이 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할 경우는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거나 언중이 가거나 아니면 고발까지 가거나. 네, 다 구사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적발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그리고 제보 받아서 하고요. 법률지원팀에다가 토스하고 네, 법률지원팀은 고발하고. 네. 장 작성하고 예. 이 두 팀은 소통이 많겠네요. 서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각자 영역에서 일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같이 하고. 경고하고 어저께 이제 이영수 김문수 캠프의 여론 공작을 한다고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경고를 했더니 오후에 안 한다고 바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 예. 아 이영수. 선언했습니다. 네. 네. 이분이 네.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 선거판에서 활동해갖고 회장으로 불리신 분인데 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신천지하고 연루설이 나왔던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김문수 캠프로 가가지고 네. 이분의 별명이 이기는 캠프에만 가 있다라고. 아, 그래서 김문수가 이길라나 보다 이렇게 말했던. 아 그랬습니까? 예, 거의 정치권의 지표 생물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 이분이 근데 그럼 우리가 어저께 되게 예, 잘한 되게, 거네요. 예, 세게 기자회견 했더니 다 바로 오후에 참여 안 하겠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김현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 동네에서. 김현 단장님 공격이 확실하겠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명박 때 있고 박근혜 때 있고 맞아요. 홍준표 때 있고 이때는 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 때 있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고 2022년도에 그 이번에 이제 김문수 캠프인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정강훈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2012년도 그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던 네. 당시에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김하영 씨. 예, 댓글. 예, 댓글 공작. 예.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제가 추적을 했던 건데 그때 이영수는 레이더에 안 걸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딱 들어오길래 근데 우리 당에 이영수 위원장이 있거든요. 이영수 네. 복명이인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에 이영수 위원장 아, 경북 저 예, 그분 얼굴에 여기 있는 네, 게 있어 그것도 이제 고발합니다. 왜냐면 명예훼손 한 거잖아요. 정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고발해야죠. 고발부터 해봐. 왜냐면 노출해가지고 지금 선거 시기에 공격형입니다. 저희가 또 공격. 고발장을 쓰는 것으로. 네. 우리 김현 단장은 잘못된 정보네.
정정해야지가 아니라 너 고발. 고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협상해야 됩니다. 네. 아니 본인이 또 그렇게 많이 당해온 아, 저는 긴 네, 세월을 네, 그렇게 네.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너희도 겪어봐라. 그래서 탄핵도 사실은 네. 뭐라고 하지만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탄핵도 많이 했잖아요. 가방위에서 네. 이동관도 하고 그다음에 김홍일하고 이상인하고 이진숙도 했는데 탄핵하니까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멈추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진숙을 직무 정지시켜 놓으니까 몇 달 동안 방송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고발하고 하는 탄핵하고. 것을 되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 수단인데 네. 여기서 제일 먼저예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몇십 년을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목표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고발 건수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라. 방심하면 당한다. 당신만 틈을 주면 당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너무 착하다는 그런 안 돼요.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당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모두를 바꾼 거죠. 네. 내가 먼저 고발한다. 네. 맹공격형. 내가 먼저 탄핵한다. 그래서 어저께 주진우 기자한테 네. 고발했는데 왜 기소를 안 하냐. 현장 조사를 좀 해봐라. 네. 대전 유성 경찰서에 좀 가봐라. 그랬더니 전화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 걔는 원래 전화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그 카드 쓴 것 때문에 저희가 고발했는데 제가 7월달에 했거든요. 8, 9, 10, 11, 12, 1, 2, 3, 4 10달째 지금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너무 늦었네. 네. 하여튼 김현 단장한테 걸리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고 바로 고발에 들어가요. 대화 협상 타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고발을 일단 해놓고 대화를 해요. 네, 자 고발했으니까 이제 한번 말해봐 심정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일이 풀리게 하는 길이다. 저쪽하고는 네 맞습니다. 네, 경험상.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질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을 고발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한 1년 가까이 저를 공격하는 건 없더라고요. 고발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조심하더라고 대변인단이. 그런 효과는 있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강득구 의원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신속 대응 단장을 가짜 뉴스 대응 단장과 신속 대응 단장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해왔고요. 이 가짜 뉴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고요. 예. 신속 대응은 주요 현안 예. 이슈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요. 좀 더 우리가 주요 키워드를 발굴해 갖고 제대로 공격할 포인트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신속 그러니까 김현 단장도 신속 대응인데 몇 마디 안 하고 바로 고발하는 신속 대응인데 여긴 발굴하면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네. 신속 예. 대응은 맨 앞선에서 발굴하는 네, 거구나. 발굴단이. 저희들은 공격하고요. 고발할 건이 있으면 우리 김기표 의원님한테 토스하고 저희는 우리 이제 브리핑하고 열심히 작성하고 고발장. 네, 같이 협의하고 저희는 브리핑하러 갑니다. 맨 앞선에서 우리 신속 대응단이 있다. 예. 제일 먼저 탐지하는 거구나. 예. 이상한데? 네. 예, 우리 4개 팀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김문수 정리한다. 이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문수라고 해주십시오. 어저께 맞습니다. 국민의힘 헷갈리는 김문수. 민주당에서 김문수 지역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그분 예, 네, 순천 의원입니다. 네. 네, 그분도 선대위직 사퇴했습니다. 이름이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 이제 또 김문수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또 오인된다고 본인 지역의 플랜카드는 뗐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 김문수 내 이름인데 네. 상대 후보가 김문수여가지고 그 오히려- 지역위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걸었던 플랜카드 내리더라고. 네, 오히려 홍보되니까. 네. 순천 시민들이 항의가 항의했다고 그러죠. 예, 네. 강의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속 대응 단장 강덕구 의원님 그 신속 대응팀에서 했던 그 망원집 그게 신속 대응팀이 한 거죠. 예, 일단 망원집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내란 비오집 했고요. 또 화면 이번 띄워주세요. 주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란 관련해서 비호했던 발언이라든가 과거에 망언했던 거. 예. 이런 게 신속 대응단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란 비호식. 김문수의 실체를 우리가 저런 자료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린다. 예전에는 이거 네거티브 관련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대응한다 이렇게 팀이 하나였거든요. 여기는 팀이 쫙 갈려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너는 신속하게 해. 나는 가짜뉴스 할 테니까 너는 고발해. 어찌됐든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을 작성한다. 자, 보니까 이게 예전에 네거티브 팀이에요 보니까. 예.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맞는 불렸- 말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자연인 홍준표가 네. 최근에 좀 맞는 말을 많이 해서 그것도 저희가 널리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네거티브 팀이라고 불렸던 팀인데 이게 이제 단장으로 의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단장으로 하면 단장으로 팀을 다 쪼개가지고 자기 역할을 어머 너무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셨어. 온라인 소통단은 뭡니까? 결국에 뭐 우리가 네 개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가짜뉴스 발굴하거나 법률 지원 공격하고 나면 저희는 그 공식 홍보 자료나 이런 가짜뉴스 대응들을 당원들께 알리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내 허위 사실들이 도는 거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가짜뉴스 팀에 넘기고. 여기는 특히 게시판을 중심으로 손발입니다. 손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홍보 활동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손발 맞네요. 네. 풀필 사진 교체 특히 이제 탄핵 국면에 예를 들어서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웹접을 만들면 풀필 교체하라. 프로필, 고 이제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전용기 의원이. 그럼 제가 또 뭘 했냐? 풀필 교체 지수를 또 분석해서 안 한 분들 퍼센테이지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만 모니터링하는 게 우리 아니라 쪽도 네. 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민주당 의원들 혹은 지역 의원들 중에 시도의원들. 시도의원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프로필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 올리지 마라. 네. 이재명 후보 얼굴 올려. 이재명 얼굴로 바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식 홍보물이 있다. 이거 전체 의원들 다 올리세요 했는데 안 올리면 사실 제가 유일하게 협박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안 바꾸셨던데 빨리 좀 바꾸세요. 그 역할이구나. 예, 근데 저는 바꾸시면. 퍼센테이지로. 네. 퍼센테이지로. 예, 28.4%이지 뭐 이렇게 깃발이 30개밖에 안 올라갔다. 원래 이게 이제 선거 때 이 조직이 잘 안 돌아가면은 지역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보니까 춤도 춤이지만 자기 채널 가지고 라방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 2022년도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잖아요. 의원들의 유튜브가. 근데 저희 170명 중에 이걸 또 강조해야 되나 4명 빼고 다 있거든요. 유튜브가. 근데 이재명 네 분 대표 누굽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네 분 저희 한번 모셔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채널 만들고 네. 가입자 만들어 드려야겠다.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138만 명이에요. 많다 진짜. 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이 되는 국회의원이 정청래 의원, 김병주 의원 등 박선원 의원도 50만 명. 예.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아마 30만 명 정도 되고 김민석 후보가 대략 3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분, 그다음에 50만 명, 그다음에 50만 명에서 30만 명, 그리고 5만 명 이렇게 다 합치면 한 800만 명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네 네. 분이 없다고요? 네. 저희들은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다. 나온 김에 저희들은 또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네, 맞아요. 저는 김기표 TV입니다. 저는 김현 TV. 네. 이런 TV. 강덕구 TV입니다. 전용기 TV. 각자 이름이 다 TV 붙이는. 떴어요. 네, 자, 김현 TV. 김현 TV 한번 띄워주시고요. 김현 TV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6천 명이에요. 만 명이 안 돼요? 안 돼요. 야, 그건 안 되지. 김현 TV 1만 명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강덕구 TV. 4만 9천 명입니다. 여기는 10만 명 목표로 하셔야 되겠다. 강덕구 TV는 그냥 더도 되고요. 자, 전용기요. 제가 봤을 때 13,000명 정도. 오. 만사수 나와셨고. 저는 2만 명 좀 넘었어요. 오. 제가 꼴등이네. 자, 큰일 났네. 나머지 세 소통위원장이 분은 돼서 알아서 쓰겠어? 하시고 우리 김현 TV 요거 끝나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김현 TV 1만 명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네. 여기 김원준 와가지고? 뉴스공장에 와서. 김현 TV. 김현 TV 실시간으로 지금 알려주세요. 김현 TV 강덕구 TV도 1,000명만 넘으면 5만 명입니다.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김기표 TV도 3만만 넘으면 5만 명입니다. 자, 김현 TV 1만 명은 합시다. 그리고 그 네 분 가실 때 네. 이름 아시죠? 제가 텔러 올려드릴게요.
지금 텔레그램.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럼 큰일 납니다. 내일 어차피 공개될 건데 우리가 공개해 버릴 건데. 어? 오늘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네 분 한 번에 모셔가지고 네,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10,000명씩 만들고 나서 네. 여기 라방 하라고. 네. 할 줄 모르겠는데. 의원님, 아니면 유튜브 정책에 김현 의원님 대해서 방금 10,000명 넘었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네. 와. 그럼 우리 보좌진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데? 그럼 2만 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10만 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4명은 저희가 큰일 났다. 너도 다음 주 초까지는 모시고 네. 이번 대선에 라방을 한 번이라도 하는 걸 목표로 네, 삼아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저희 당에 델리민주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도록 해서 일단 개설하게 만든다. 예,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아니, 늘리는 어쨌든 걸로 여기 구독자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라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라방을 저희가 생중계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활용들 많이 하신대요. 네, 네. 자기가 지역구에서 하는 활동이나 유세 전체를 찍고 혹은 네. 동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양문석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박수민 네. 의원도 어제 보니까 동네에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라방하면서. 그때 탄핵 때 그분은 우리 계엄할 때 본회의장 안에서도 라방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막 의원들한테. 지금 라방할 때야. 저도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라방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죠. 네. 이거 근데 평상시에 움직일 때 만들어둔 조금 이유, 조심해야 되니까. 만들어둔 서서. 이유가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구 의원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어디서 유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네. 저도 어저께 유세를 라방으로 같이 했는데요. 네.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실시간으로 10,000명. 그래야 되겠네. 예. 그러면 맞아.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의원 지금 어디 있지? 라방 켜보면 여기 있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뉴스공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일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 네. 막 쫓아와서 엄청나게 하고. 소통의 채널이 열린 거죠. 네네. 예. 김현 의원님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구독자 몇 명인지 17,000명. 와, 2만 원 야, 2만 하고 끝냅시다. 2만 하고. 그거 의원님, 보여주세요. 이재명 그만 보고 싶어요. 아, 그거 그 있어요. 영상? 화면. 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 그거 좀 틀어봅시다. 네. 이거 자. 따라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좀 보세요. 자, 김현 TV에서 한 방송입니다. 그만 보고 싶다. 이재명. 이재명 그만 보고 싶다. 야, 너무 잘했어. 역시 김현. 너무 멋있다. 자료를 사실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책도 이제 너무 많이 보고.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책이 많은 거잖아요. 이재명 네, 후보 책이.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이재명 후보 책을 다 꺼내가지고 책을 본 거예요. 그건 제가 연출한 거예요. 진심이네. 너무 그만 보고 싶다. 너무 많다. 소개는 공격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적이지 않으셔요. 이건 완전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공격형이래요.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딸이 좀 부드럽게 컨셉을 잡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하나 방출합니다. 네. 공약을 그만 보고 싶다. 방출합니다. 아니 저런 거 좋아요. 너무 멋있다. 왜냐면은 진짜 자료가 너무 많거든.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오늘도 많잖아요 이렇게. 자, 대본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대본 자, 말고요. 자, 단장들 혹은 부단장들 모시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 뭐 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하려고 오셨고 또 오늘 새로 안 사실은 민당 170명 의원들 중에 4명이 유튜브 채널이 없다는 거. 충격적인 거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 충격적이라고. 괜히 얘기는. 그분들 10,000명 만들고 다 라방 네. 이번 대선에 라방 하는 것까지 봐야 되겠어요. 2만 넘었답니다. 이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민들의 힘과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였던 제가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폭정을 하고 12.3 내란으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란 동조 세력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각오로 서게 되었습니다.